단 10분의 시간, 그리고 20m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홋카이도 동쪽 해안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도호쿠 대학 연구팀의 마지막 경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정밀하고도 엄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카이도 동쪽 쿠릴 해구에서 규모 9.3에 달하는 초거대 지진의 에너지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문자나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발표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 15분 분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해저유 0m 아래에서 발견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국의 17개 주요 도시별 영향과 대비책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는 왜 일본의 지진이 우리 동해안과 남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주지 않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후반부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이 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30m 에너지 축적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 엠카이도 동쪽 쿠릴 해구에서는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매년 8cm라는 무서운 속도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요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그 바다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지각 덩어리들이 서로를 짓누르며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고착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번 연구팀이 해저 관측기기인 G21, G22, G23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이 고착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거대한 고무줄이 당장이라도 끊어지기 직전인 상황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가 신뢰를 받는 이유는 인공위성 전파가 닿지 않는 해저의 움직임을 측량성과 음파, 그리고 위성 GPS를 결합한 최첨단 방식으로 오차 없이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각은 이미 17세기 대지진 당시 튕겨 올랐던 25m를 훌쩍 넘어서는 약 30m 이상의 변형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초거대 지진의 가능성이 우리 대한민국 각 지역과 주요 도시에는 어떤 날씨와 환경적 변화를 몰고 올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8도로 평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진의 직접적인 진동보다는 일본의 거대 지진 발생 시 수도권 전력망이나 통신망의 일시적 과부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노후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평소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7도로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더욱 낮겠습니다. 서해안은 이번 쿠릴 해구 지진의 쓰나미 영향권에서는 가장 먼 곳이지만 만조 시각과 겹칠 경우 해수면 상승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니 해안가 산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경기 남부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들은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정밀 기기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내진 설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춘천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6도로 강원 내륙의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일본 지진 발생 시 진동이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산간 지역의 낙석이나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저 2도, 최고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으나 동해안은 일본 지진 발생 시 해수면 변동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1983년과 1993년의 동해 쓰나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쿠릴 해구는 지형적으로 일본 열도가 방패 역할을 해주지만 미세한 파동이 동해로 유입될 수 있으니 항상 해안가 안전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곳은 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네모난 박스 형태의 공백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며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하고 있는데 이 구역만은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이 에너지를 400년 동안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 9 이상의 초거대 지진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대전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10도로 맑은 하늘을 보게 되겠습니다. 중부 내륙인 대전은 지진동에 비교적 안전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기록물이나 주요 연구시설이 밀집한 만큼 재난 대비 시스템을 재점검할 때입니다. 세종과 청주는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11도 사이로 완연한 초봄의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충청권 내륙은 지진 발생 시 고층 아파트에서의 흔들림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가구 고정 등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와 광주는 최저 1도, 최고 13도로 남부지방 특유의 따뜻함이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지진보다는 향후 기압골 통과에 따른 비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안가인 목포는 최저 2도, 최고 10도로 바닷물의 흐름이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으니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십시오. 대구는 최저 0도, 최고 1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대구는 과거 경주나 포항 지진의 영향권을 직접 경험한 지역인 만큼 이번 일본의 초거대 지진 예보에도 민감하실 텐데요. 내륙 분지 지형 특성상 장주기 지진동에 의한 고층 건물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창원은 최저 3도에서 최고 12도로 바다를 끼고 있는 동남권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 지역은 일본 큐슈나 서쪽 바다의 지진에는 매우 취약하지만 이번 쿠릴 해구 지진은 일본 열도 뒤편에서 발생하므로 쓰나미의 직접 타격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먼바다에서의 너울성 파도가 예기치 않게 밀려올 수 있으니 방파제 낚시객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최저 6도, 최고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안에 사시는 시청자분께서 쓰나미 걱정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대만 사이의 지진에 민감합니다. 쿠릴 해구 지진 시에는 일본 열도라는 거대한 장벽이 1차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20m급의 대형 쓰나미가 제주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직후 전 세계적인 해수면 모니터링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긴급 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2도, 최고 8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독도가 서쪽으로 5cm 이동했다는 과거 기록을 언급해주신 시청자분도 계셨는데요. 이는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해의 외로운 섬인 만큼 지진 발생 시 해수면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될 곳이므로 기상청의 해일주의보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4그룹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인 화장실이나 단단한 테이블 밑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비상용 랜턴과 라디오의 배터리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운전자분들입니다. 강원도나 동해안 해안도로를 주행하실 때는 라디오를 항상 켜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동대교나 행주대교처럼 큰 다리 위를 지날 때 지진 진동을 느낀다면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갓길에 세운 뒤 차키를 꽂아둔 채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농어민 여러분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제 본격적인 봄 농사 준비로 바쁘실 텐데 비닐하우스의 고정 상태를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어민분들은 만약 일본에서 규모 9급의 지진 소식이 들린다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선박을 항구 안쪽으로 견고하게 결박하거나 가능한 한 수심이 깊은 먼바다로 이동시켜 쓰나미의 파쇄력으로부터 배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저체온증이 꼽혔습니다. 만약의 사태로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두꺼운 담요와 핫팩 그리고 상비약을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두시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왜 400년 전 에카이도 지진은 기록이 없는데도 우리가 규모9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연카이도 구시로의 하루토리오라는 호수 바닥을 굴착했기 때문입니다. 6억년 동안 쌓인 퇴적물 층 사이사이에 바다에서 온 모래와 조개 껍데기가 섞인 층이 20개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층의 두께와 범위를 분석해보니 17세기에 발생한 지진은 지금의 동일본 대지진에 맞먹는 규모 9급의 초거대 지진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이 일본 침몰이나 원전 사고를 걱정하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소중한 정보를 감사하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일본의 재앙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이칸 해저 터널처럼 거대한 구조물들이 이번 예상 지진 규모를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지은 한강 다리들이 여전히 건재하듯 현대기술이 자연의 거대한 힘을 얼마나 견뎌낼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후지산 분화나 도쿄 대지진 예보가 빗나갔던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학은 확률의 학문입니다. 400년이라는 주기가 거의 다 찼고 지각의 변형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고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홋카이도 동쪽 쿠릴 해구는 규모 9.3의 지진 에너지가 이미 완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둘째, 지진 발생 시 10분 내외로 20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 해안을 덮칠 수 있으며 이는 인접국인 우리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형적 이점 덕분에 쓰나미의 직격탄은 피하겠으나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해수면 변동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7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기상 및 재난 업데이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불안해하시는 카이도와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 시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